회장님 미칠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지겠어요. 순자 씨, 나도 너무 좋아. 나이 들면 사랑이 무뎌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50 넘어서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아내였고 어머니였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가정부 일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제가 만난 분이 바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으신 이 회장님이셨어요. 처음 그 저택에 일하러 갔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정말 큰 집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가정부로 일하게 된 김순자입니다. 첫 인사를 드릴 때 정말 떨렸어요. 그런데 이 회장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 순자 씨,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70 중반이신데도 정말 품격 있고 신사적이셨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식사 준비부터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정말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일에 몰두하면 남편 생각에 빠질 시간이 없었거든요. 순자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매일 이런 간단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가정부였고 회장님은 고용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회장님이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넓은 식당에서 혼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쓸쓸해 보이시던지. 저도 집에 가면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식사를 차려주고 나면 저는 항상 혼자 먹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회장님의 외로움이 더 잘 느껴졌나 봐요. 일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은 큰 손님들이 다녀가셔서 정리할 게 정말 많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일하게 됐죠. 순자 씨, 너무 늦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내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회장님.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 이틀째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일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서요.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비틀거렸어요. 순자 씨,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죄송해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나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대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앉으세요. 제가 무언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제가 순자 씨를 돌볼 차례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주방에 가셔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밑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실 줄 아셨나요? 젊을 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아내가 아픈 동안에는 제가 요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회장님이 돌아가신 부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순자 씨는 어떠세요?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순자 씨,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준비한 샌드위치가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그런데 회장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해 주시니까 저도 점점 편해졌어요. 회장님, 제가 이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 순자 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신분이 중요한가요? 저에게 순자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거였거든요. 그러던 중 큰 일이 생겼어요. 둘째 딸이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서 가세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회장님이 봉투를 건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가족이 아플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발 받으세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병원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회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딸 상태는 어떤가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문자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이렇게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회장님을 단순한 고용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딸 학부모 상담 때문에 일찍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춰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좋은 와인을 하나 열어볼까 했는데 회장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조금만요. 넓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술 때문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지난 3년간의 모든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회장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말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때 정말 모든 걸 쏟아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회장님은 말없이 들어주셨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남편이 남긴 빚은 많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순자 씨,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면서 회장님을 뵈면서 조금씩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어요.
회장님은 항상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어. 그때 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매일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이 집에 와 주시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회장님, 순자 씨의 밝은 인사 소리,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식사,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집,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줄 몰랐어.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길 줄은. 그때 회장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회장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울지 마요, 순자야.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회장님도 저를 꼭 안고 계시는 손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느꼈어요. 제 마음이 회장님을 향해 완전히 열렸다는 거요.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의 벚꽃이 만개했을 때였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정원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년 이 벚꽃 아래서 차를 마시곤 했어요. 혼자서는 너무 쓸쓸해서 못 오고 있었는데, 그런 회장님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회장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벚꽃 아래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꽃이 피 바람에 날려서 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꽃이 피.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서 꽃잎을 떼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도 그 순간을 느끼셨나 봐요. 손을 떼지 못하고 잠시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순자 씨,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러웠죠. 순자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회장님. 저, 혹시 순자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궁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확신이 섰어요. 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건 처음이에요. 그럼 저희 조금 더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죠. 순자야, 회장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정말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가까이 오셨어요. 제 마음도 준비가 됐었나 봐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살짝 닿았을 때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쉰 넘어서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어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회장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안정감이랄까요.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오늘 밤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회장님의 품에 안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몸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밤 몇 년간 느끼지 못했던 서로의 욕망이 불타올랐어요. 회장님은 열정적이신 분이셨고 2번이나 황홀경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저도 엄청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어요. 가을이 오고 있을 때였어요. 순자야, 우리 결혼하자. 회장님의 프러포즈였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회장님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저도 용기를 냈어요. 네, 저도 회장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제 행복한 모습을 보더니 축복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요. 다행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저희는 그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나누는 따뜻한 대화, 주말에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들. 남편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의 사랑도 정말 소중해요. 서로 다른 사랑이지만 둘 다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진실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쉰 넘어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지금 외로움에 지쳐 계시거나 사랑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